바로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맞습니다. 네. 성기능 장애 요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전에 저희가 일찍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발기부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눠볼 텐데요. 얘기 나눠볼 텐데요. 네. 자, 비아그라라는 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비아그라 이제 약인데 남성분들이 왜 이렇게 비아그라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약 이름인데 네. 약간 무슨 뭐 고유명사처럼 네. 그렇게 쓰이잖아요. 그래 맞아요. 글쎄요, 그렇게 많이 좋아하셨나요? 몰랐는데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실 턱이 없죠.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네. 30대 이상 남성의 50% 이상, 52%가 발기부전으로 고통받고 네. 있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많은 수치죠. 52%면 네. 2명 중 1명이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발기부전의 그렇죠. 정의가 네.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주로 원인은 뭐 스트레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 조금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남성들이 발기부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모든 남성들이 방심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예방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직언하겠습니다. 네. 지금 남성분들, 시청자분들의 남성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1시간 동안 즐기다 보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박사님이 돼 계실 겁니다. 네, 오늘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실 수 있는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 통해서 보고 계시죠? 서울전화 02-318-2275, 318-2275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문자 가능하죠? 네, 전화 상담 목소리 좀 약간 창피하다 하시는 분들 문자 누를 준비하세요. 샵 3772 누르시고요. 궁금한 점 문자 남겨주시면 똑같이 명확하게 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좀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문자 상담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남성분들에게 큰 희망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의 선생님 모셔볼게요. 비뇨기과 수술 전문 병원입니다. 이윤수 조성환 비뇨기과 의원의 이윤수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자, 원장님, 사실 건강에 대한 속설만큼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뭐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하기 그렇지만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성에 대한 얘기도 좀 해요, 사실. 아시겠죠. 이거 뭐 다들 아실 텐데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갑자기 창피해지네. 그래요. 자, 근데 문제는요. 그 하시는 얘기 중에서 속설이라 그러죠. 잘못된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뭐 누가 하나 주장하면요. 잘못되든 뭐든 그냥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이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성에 대한 속설들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속설들 비뇨기과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속 시원히 물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좀 물어보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준비한 게 있죠? 네, OX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보자마자 원장님 저희가 OX 판을 들어달라고 지금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정력입니다. 정력. 남성분들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정력에 대한 속설입니다. 네, 원장님 준비되셨죠? 네. 양손에요. OX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OX 그것이 알고 싶다. 정력에 대한 속설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정력에 대한 속설. 비아그라를 먹으면 정력이 세진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내가 알겠는데. 뭐예요? O죠. O? 예. 근데 X니까 속설이라는 거 아닐까요? 친구들. 무조건은 그럼요. 아닐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X. 네, X입니다. 예. 얼굴까지 가려주셨어요. X.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많으셨나 봐요. 제 친구들은 다 먹으면 세진다 그러던데. 네, 세지죠. 근데 뭐가 세지냐가 중요한 거죠. 네. 저는 비아그라는 사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우리가 소위 데일밴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필요할 때 그때 하는 거지. 정력이 세진다는 건 전체적으로 뭐 이 활동력도 세지고 밤의 일도 세지고 여러 가지를 다 의미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 갖고 지속적으로 계속 치료제냐 그런 논란이 많죠. 하지만 이거는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쉽게 얘기하면 그때 힘들 때 그걸 먹으면 이제 도와주는 거죠. 정력이 세지는 건 아니군요. 네, 그렇죠. 잘 들으셨죠? 비아그라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복용한다 그래서
혈기 왕성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것 보세요. 잘못 알고 있는 속설이 벌써 나왔잖아요. 첫 번째 문제부터.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네.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정력에 대한 속설 두 번째입니다.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정력에 대한 속설 두 번째. 발기부전은 나이 탓이다. 네. 예, 요거도 저도 알아요. 이거는 뭔가요? 옵니다. 오? 예. 일부러 틀린 것만 지금 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보세요. 20대, 30대, 40대, 70대 다 틀려요. 나이 탓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오가 맞아요. 너무 문제에서 좀 냄새가 나요. 많이 나요? 예. 뭘까요? 아까부터 좀 예리하신 면이 있어요. 예.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X죠. 예. X입니까? 네. 그렇지만 예. 이거는 이제 생각하기 어떤 면에서는 삼각형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예. 대부분 이제 나이 먹으면서 점점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20대도 발기부전이 올 수도 있고 네. 30대도 올 수 있고 40대도 올 수 있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로 오는 거는 물론 이제 나이에 따른 거 네. 나이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60대 45세 이상의 남성들의 한 반수는 발기부전을 고생하고 있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점 늘어나죠. 그렇지만 네. 반면에 또 나이 드신 분, 뭐 70대, 80대 되신 분이 아까 얘기했던 뭐 비아그라 없이도 잘 밤일을 진행을 하더라라는 얘기도 예.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예. 젊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네. 또 안 돼갖고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건강 아이콘 36.5에서는요. 오늘 발기부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속 시원히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속설에 대해서 O인지 X인지 벌써부터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았잖아요. 아니, 제 의견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의 상식도 네. 지금 바로 잡아지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정력에 대한 속설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정력에 대한 속설.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 성기능이 저하된다. 이거는 이것도 모르겠네요. 오죠. 오죠. 오늘 정답률이 예. 상당히 안 좋으시니까 전 무조건 반대로 가겠습니다. X. 고혈압약은요. 네. 드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성기능이 정화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올 것 같기도 하다. 뭔가요? 이건 네. 삼각형. 삼각형. 네. 사실 고혈압약 중에 네. 성기능이 저하된 약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하가 되고 그 다 부작용이라는 건 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누구나 다 일률적인 건 아닌데 네. 어떤 분 고혈압약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 가운데 약을 먹었더니 그런 성기능 저하가 있더라라 그러면은 담당 네. 그 약 주시는 주치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리면은 그거에 관계없는 약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약이나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오는 건 아니고 그럼 약에 고혈압약 따라서 중에서 많은 부분이 그런 그 성기능 장애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 있는 정력을 약도 있고 떨어뜨리는. 없는 약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종류에 이제 따라서. 그렇죠. 네. 약에 따라서 그래서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시면은 네. 약을 얼마든지 다른 약으로 네. 영향이 없는 약으로 바꿔 주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고혈압 약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쯤 체크해 보시는 그런 팁을 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는 제 문제입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정력에 대한 속설 다음 보여주시죠. 네. 자, 사정을 하지 않고 참으면 정력이 세다. 이야, 요거 좀 강하게 나갔습니다. 네, 강합니다. 강한 문제인데 이거 센 거죠. 네, 뭐 우리 또 아가씨는 모르셔도 되고 우리 또 원장님하고 근데 직접적으로 오늘 저랑 알았으니까 X. 이건 X? 오늘 아주 정답 맞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죠? 예. 그러게요. 이게 맞추는 게 좋은 네. 건지 나쁜 건지 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한간의 남성분들이 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걸 참으면은 굉장히 센 사람으로 예. 그렇게 오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저희는 이제 가급적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참지 말아라. 네.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 네. 왜냐하면 자꾸 참다 보면 전립선을 혹사를 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네. 그 전립선 내 충혈도 벌어지고 네. 그다음에 잘못하면 이제 혈액도 피가 섞여 나오는 정액에 피도 섞여 나오는 일도 벌어지고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그래서 그게 정력에 좋은 게 아니냐. 그다음에 뭐
혹시 관계를 하더라도 나는 사정을 안 하니까 굉장히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술자석에서 자랑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자, 네. 오늘 다 나왔습니다. 우리 남성들의 모임에서 나오는 얘기는 오늘 다 나온 것 같고요. 훌륭한 자, 사람이라고 그러는군요. 네? 훌륭한 사람. 전 깜짝 놀랐어요. 네, 뭐 그런 분도 아유. 있고요. 예, 아니 네. 그냥 부러워서 그러기도 하고 뭐. 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정력에 대한 속설. 네. 속설들이 바로 잡아가는 것 같아서 잡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시간인데요. 속 시원하게 네. 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좋네요. 그러네요. 네.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정력에 대한 속설 함께 보시죠. 마른 사람이 더 정력이 세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야, 요거 이것도- 홍선혜 아나운서 직접 궁금해서 써놓으신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네? 아닌데 네. 이거 너무 아, 그런 보여요, 얘기 있어요. 문제. 정말 속설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작가님이 많이 간추려서 그러니까 풍문이죠. 네. 네, 간추렸는데 그런 얘기 있어요. 저도 들었어요. 네. 어떤가요? 근데 X일 것 같아요. 예. 역시 맞죠? 마찬가지겠죠. 아. 뭐 한간에 뭐 마른 장작이 화력이 세다 그런 얘기도 역시, 하잖아요. 역시, 예. 역시 근데 완전. 사실은 이게 그럼 너무 마르고 비실비실 허약 체질은 그럼 센 거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예. 이건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게 예. 사실 우리가 경각심을 자꾸 요즘 일으키죠. 비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생활습관병 네. 그래가지고도 얘기하고 성인병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합니다만 그런 어떤 비만이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된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최근에 명명이 이름이 새롭게 붙었습니다만 네. 그 되면 어떻게 되면 비만 플러스 뭐 고혈압, 당뇨 내지는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다 모든 병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기능 장애예요. 예. 왜냐하면 그런 뭐 나중에도 얘기되겠습니다만 그런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동맥경화가 된다든가 이러면은 사실 발기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네. 발기에 관계되는 게 혈관들인데 혈관들이 자꾸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기능에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른 게 센 거는 아니지만 네. 예, 뚱뚱하면은 성기능에 잘 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명확하다는 얘기를 많이 이제 드리는데 이만큼 확실하게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아이콘 36.5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워밍업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맞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네, 맞습니다. 부부 중에서 사실 남성들의 오늘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지만 네. 사실 남편이 성기능 장애다 그러면 아내까지도 부부 전체가 행복 지수가 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쵸. 예. 미치는 영향이 좀 크죠, 원장님? 아, 그럼요. 네. 예, 아무래도 부부간에 요즘에 뭐 섹스리스 부부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연구소, 한국성과학연구소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기 통계이기도 한데 그런 게 뭐냐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 섹스를 네. 거의 안 하는 부부들이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은 결국 이혼에 도달하는 일이 높아지는 거죠. 최근에 이혼율이 올라가는 게 그런 어떤 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부간의 행복지수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성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역시 지수는 높아질 거고 부부간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그다음에 성에 관련돼서 적극적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부부가 또 하나는 뭐 이건 성하고는 관계없지만 건강할수록 이런 부부간의 행복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성에 어떤 둘 사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행복 지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래요. 그만큼 뭐 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저희도 뭐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어쨌든 그 금실이라죠? 금술이 좋다 네. 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런 경우는 좀 행복하게 나이에 노인 돼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같이 손잡고 다니면서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부럽잖아요. 정말 부러워요. 그래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요. 냉철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성욕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자, 우리 박사님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나이 들면서 성욕이 좀 감소가 되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 이제 젊었을 때 20대하고 30대하고 40대하고 50대하고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어떤 성에 대해서 관심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러냐? 그 바로 호르몬 관계입니다. 네. 이 남성 호르몬이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그런 남성 호르몬들이 옛날하고 틀려졌고 남자분들이 나이 먹으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많이 얘기해요.
아, 나 요새 정력 떨어진 것 같아. 뭐 정력에 좋은 음식 없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아, 요새 발기가 안 돼. 잠자리가 시원찮아.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소변 누는 게 이제 불편해지죠.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배뇨장애가 오고 그러거든요. 네. 그 중에 가장 이제 한간에 얘기되는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소위 이제 정력 떨어졌다고 그러고 아니면 뭐 이런 성욕이 떨어졌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게 호르몬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한 40대 넘어가고 이제 중년에 들어가면서 성기능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오게 되고 성욕 감퇴가 오게 되는 거가 과거에는 이제 정력 떨어졌다는 게 뭔지 모르고 이제 우리가 아, 뭐 보신용 뭐 좀 없냐. 예, 그랬었죠. 몸에 좋은 거 뭐 네. 찾으러 다녔는데. 네, 지금도 그럽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밝혀진 게 아, 그게 아니다. 네. 남성 호르몬 때문에 예. 이런 거다 그래가지고 남성들도 여성들처럼 갱년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네. 여성 갱년기 그런 듯이 남성 갱년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호르몬 관계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저희 재밌는 게 성욕 감퇴 때문에 나타난 증상 중에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든다가 있어요. 예, 아마 그런 거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옛날 같으면은 네. 가끔 이제 중년 넘어가신 분들, 네. 40대 중반 넘어가신 분들이 네. 가끔 집에서 구박을 많이 받아요. 네. 왜 구박 받냐면 옛날에는 뭐 똘망똘망 퇴근해갖고 밥 먹고 나서 텔레비 뉴스 끝나고 밤 12시까지 열심히 텔레비 보던 사람이 갑자기 뉴스 하는데 꼬닥꼬닥 졸아요. 네. 당신 왜 거기서 졸고 있어? 그러면 야단 맞습니다. 가서 자던가 그러지 왜 거기서 졸고 있냐고 야단 맞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호르몬이 떨어져갖고 힘이 떨어진 거예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또 동시에 또 중년 남성들이 얘기되는 게 뭐 가을은 뭐 남성의 계절 막 네, 그렇죠. 그렇지만 네. 그게 또 일조량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호르몬 관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중년 남성들 우울증 오고 자살률 높아지는 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호르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가을에 내 계절이다 하신 남성분들 네. 호르몬도 그렇죠. 생각을 좀 한번 생각해 해봐야 봐야죠. 될것 저는 같아요. 가을바람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그러니까요. 네. 또 그런 관계가 있었네요. 자, 오늘 주제가 성기능 장애 중에서도 발기부전입니다. 그러면 일단 정의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발기부전 어떤 병인가요, 원장님? 예, 쉽게 얘기하면 뭐 발 그대로 발기가 안 되는 거죠. 네. 발기가 안 되는 거고 옛날에는 뭐 임포텐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보다 이제 발기 장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우리가 보통 꼭 그 뭐 좀 방송이니까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뭐 성욕이 이런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성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발기가 되고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르가즘에 도달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저절로 이제 네. 사실 성기가 이제 죽는 일까지 벌어지죠. 네. 근데 그런 과정이 어딘가가 이제 잘 안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발기 장애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원인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이런 뭐 정신적인 거 우리가 한간에 얘기 많이 하죠. 뭐 스트레스 받아서 요새 좀 안 되나 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아 요즘 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충격 받아서 그런가 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기부전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하여튼 안 되는 거죠. 뭔지 몰라도 무슨 원인인지 몰라도 안 된다 그러면 다 발기부전이다. 네. 저는 그 원인을 우리 박사님은 몰라도 알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막 100% 심리적인 문제예요. 아, 실제보다도 마음? 예, 스트레스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건강한 상태로 태어났다면 네. 그 다음에 건강한 몸에서 발기가 안 된다 하는 문제는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예, 그렇죠. 박사님 뭐 어떠세요? 그럴 수도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뭐 다 누구나 다 정신적인 거니까 정신적인 거면 가다 두면 다 되냐?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죠?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어딘가 고장이 났구나. 네. 제가 뭐 환자분들한테는 그런 얘기해요. 컴퓨터도 소프트웨어가 고장 날 수도 있고 하드웨어가 고장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소프트웨어가 고장 났다는 건 이제 정신적인 거가 될 거고. 그렇지만 뭐 프로그램의 미스만이 아니고 하드웨어가 고장 날 수도 있죠. 네. 그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질적 장애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발기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정신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이제 구조물, 내부 구조물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네. 내부 구조물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가만 보면은 뭐 이상하게 그냥
탁석 섰다가 죽었다 마음대로 와그는데 사실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손을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손 움직일 때는 보이죠. 보이면 아 이게 못 움직이면 아 이게 뼈가 부러졌나 보다. 아니 뭐가 그렇죠. 뭐 혈관이 막혔나 내지는 뭐 신경이 끊어졌나 뭐 이런 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게 왜냐면 다 안 보이게 만들어 놨죠.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성관계 할 때는 발기가 되고 충혈이 이제 됐다가 피가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는 하나의 기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혈관 주머니도 필요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피도 혈관이죠. 혈관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경도 필요하고 뭐 호르몬 계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종합해서 종합 세트가 돼줘야 이게 하나의 제대로 되는 거지 어디 하나가 고장이 나면 이제 되지가 않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어디가 고장 났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정신적인 것만 있냐. 아, 제 의견은 뭐 이렇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정신적인 게 문제될 수도 있고 어디가 고장 나서 그럴 수도 있다. 아니 저는 그냥 이렇게 좀 던져봐요. 근데 중요한 원인이긴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우리 박사님 계시니까. 원인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지금 전화 상담이 와 있다 그러죠?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발기부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증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60대 중반인데 네네. 이 성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자, 오늘 뭐 유명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바로 제가 이렇게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드릴게요. 원장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뭐 좀 그 안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이렇게 돼요. 네? 10년 정도. 10년 정도? 예. 혹시 다른 지병은 없으세요? 병은 없고 당뇨 때문에 당뇨 내가 약을 먹고 치료로 걷고 그러거든요. 왔다 갔다. 예, 그래요. 근데 뭐 약 같은 거 아까 비아그라 같은 건 먹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없고 그냥 당뇨약 단기 그것만 먹고 아침 저녁으로 먹고 그런데. 네, 이게 지금 아마 발기부전이 지금 오신 게 60이시니까 연세적으로 나이적으로도 사실은 올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지병이 당뇨가 있으시잖아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 발기부전이 잘 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당뇨 10년 앓고 계시니까 아마 교육 같은 걸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혈관이라든가 말초신경이나 말초혈관이 쉽게 잘 망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하고 달라가지고 신장 기능도 쉽게 망가지고 그다음에 안 그러면 이제 이 하지라든가 이 말단 부위 장기의 그런 말단 부위가 손상을 받아갖고 이 상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말초신경이나 말초혈관이 망가진다는 얘기는 말단 부위에 쉽게 망가지는데 마찬가지로 고추도 어떤 면에서는 성기도 마찬가지로 괜찮습니다. 말단 오늘 부위가 뭐 되니까 그쪽 부위가 이제 손상이 돼가지고 아마 발기부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이 중요한 게 사실 굉장히 당뇨 있는 분들 교육을 많이 받는 이유가 한번 고장 나면 잘 회복이 안 됩니다. 다른 병들은 고치면은 원상 회복이 되는데 당뇨는 원상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눈까지 수술도 했어요. 예, 그러셨구나.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이제 우리가 이제 치료법을 다룰 예정인데요. 잠시 뭐 조금만 이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래서 일단은 뭐 약 같은 게 되는지 한번 볼 거고요. 약이 안 되면은 뭐 우리가 한간에 주사도 있습니다. 발기를 시키는 주사도 있고요. 근데 당뇨 분들은 대부분 저희 병원에서 보면은 이것저것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성이 쉽게 생기기도 하고. 처음에 약을 뭐 한 4분의 1만 먹어도 되던 사람들이 뭐 한 알, 두 알 먹어도 안 된다는 분들도 나타나고 그렇게 돼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수술을 많이 권해요. 음경 보형물 수술이라 해가지고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젊은 때처럼 똑같은 왕성한 이제 그 발기력을 되찾을 수가 있죠. 일단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뇨병 때문에 지금 성기능 장애, 그 발기부전이 왔을 가능성이 좀 많다고 하셨고요. 이런 경우에 약 치료나 주사 치료 또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방송 후반부에 좀 다룰 예정이거든요.
예,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치료 방법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원장님께서 지금 전화 주셨던 시청자분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혹시 다른 질병은 없으세요? 이렇게 네,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네. 다른 질병하고도 분명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병들에 영향을 받나요?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많은 그런 거 있고 정신적인 것 질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당뇨병. 우울증 내지는요. 네. 예, 우울증 있는 분들은 아마 우울증 때문에 또 성기능에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약 때문에 또 2차적으로 먹는 약 때문에 또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고혈압, 그다음에 뭐 이런 그 고지혈증 그런 것들이 다 이쪽에 성기능에 영향을 다 줄 수가 있죠. 그렇군요. 표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질병이 상당히 당뇨병이 많네요. 일단 빨간색으로 칠한 거 보니까 제일 많고 중요한 것 같아요. 50%. 네,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근데 저기서 또 이렇게 보면은 우울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기 이제 제가 아까 주장했던 그 저기죠 정신적인 문제. 그렇죠. 네. 저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네요. 예, 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동맥경화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혈관이 막히는 거죠. 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발가되기 위해서는 혈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혈관이 자꾸 망가지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피가 제대로 못 고이게 되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발기가 제대로 안 되게 되는 거죠. 네. 당뇨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초신경이나 말초혈관이 망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우울증 걸리신 분들은 우울증 자체로도 뭐 우울증이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죠. 뭐 누가 좋다 네. 나쁘다에 대한 감정도 네. 많이 사그러질 거고 그다음에 또 약 자체도 또 여러 가지 또 2차적인 저 문제를 일으킬 수 음경의 있고요. 구조적 이상이 페이로니시 질환이라는 게 좀 생소하거든요. 네. 네. 저건 이제 음경 만곡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 바나나 거시기라고도 얘기하고요. 예. 음경이 남자분들은 예. 많이 알아요. 이해는 그냥 확 여자분들은 오네요. 예. 네, 그렇게 말씀해 그래가지고 주시니까. 성기가 완전히 네. 기역자로까지도 구부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도저히 뭐 이게 삽입이 불가능하시죠. 예, 그런 거 그렇군요. 이제 왜냐하면 안에 백막이 굳어져 갖고 딱딱하게 네. 굳어져서 휘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경우는 이제 펴주는 수술을 해주게 돼요. 교정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수술해서 고치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발기부전의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상당히 많아요. 네. 그 중에서 당뇨병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 당뇨병 환자가 많다는 네, 얘기거든요. 맞아요. 자, 그중에 남성은 반일 테고. 자, 원장님. 그 당뇨병이 있다면 얼마나 이렇게 발기부전이 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좀 잠깐 있겠지만은 도표에도 지금 잠깐 나옵니다만 네. 이제 연령대별로 해가지고 당뇨병이 없는 군하고 지금 있는 군하고 이제 앞에 있는 거는 당뇨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네. 그래프에 40대, 50대마다 그래프들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건 당뇨가 있는 분들이죠. 보시다시피 당뇨가 없는 분에서 당뇨에 비해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냥 급격하게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기장애 정도죠. 정도가 이제 경미하냐 아니면 중증도냐를 따졌을 때 경미한 군보다 중증도 군들이 훨씬 더 당뇨가 있는 분들에서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나이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당뇨의 정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렇고 없는 분에 비해서는 있는 분들이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저희 병원에 아까 이런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당뇨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당뇨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쯤에서 지금 실시간 문자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하나 보고 상담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문자 하나 보여주세요. 9007님. 네. 남편이 당뇨약을 4년째 복용 중인데 그 이후 발기가 잘 안 되고 지속되지 않습니다. 혹시 발기부전과 당뇨약과 관계가 있나요? 했어요.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당뇨 약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네. 당뇨 질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당뇨약이야 당뇨 그렇군요. 치료하는 약이니까 어쩔 네. 수가 없겠죠. 네. 하지만 이제 당뇨병 자체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뇨병이 가장 무서운 게 말초신경하고 말초 네. 혈관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기부에 있는 말초신경이라든가 말초혈관을 망가뜨리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지금부터 당뇨를 잘 관리하셔야 더 진행되는 걸 막아줄 수가 있고 다른 장기에도 마찬가지로 네. 성기부에 그런 장애가 온다는 얘기는 다른 부위에도
장애가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자, 우리 문자 주신 사모님, 절대 내과 가셔가지고 당뇨약 처방하신 의사 선생님한테 따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뇨약하고는 관계없고 당뇨병하고 관계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근데 지금 실제로 병원 사례에서도 당뇨 환자들이 많이 내방을 하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 케이스를 혹시 준비해 주신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그러시죠. 네.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신 분들 중에 보면은 당뇨 지금 저희 도표에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만, 네. 네. 자, 59세 네. 당뇨 발기부전 네, 환자라고 돼 발기부전, 있고요. 예, 예. 네. 지금 보통 보면은 이제 이 중년 남성분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예, 우리가 약 먹을 때 보면은 옛날엔 뭐 약 냄새만 맡아도 예. 발기가 잘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약이 뭐 반알 4분의 1 먹어도 안 되고 뭐 네. 반알 먹어도 안 되고 뭐 한 알 다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당뇨 있으신 분들이 그런 게 빨리빨리 와요. 네. 당뇨 있는 분들이. 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초기 단계에서는 위기 극복을 많이 빨리빨리 할 수 있지만은 날 먹다 보면은 이제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 아까 지금 사례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만 이제 59세이신데 딴 분들은 이제 59세시면 약 갖고도 해결이 되는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약도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갔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갖고 다른 치료를 권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예. 제가 지금 보고 네. 있었는데요. 네. 우리 카메라 감독님 요 옆에 뒤에 지금 보이는 저 그림 한번 비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재밌어요. 제가 보다가 네. 계속 웃고 있었는데 예, 이 그림 보면 저 뒤에 보면은 이게 아주머니죠? 예, 부부 여성분이 화가 나 그렇죠? 계셔요. 남성분은 쪼그려 있고 그 밑에 불을 들고 있고 이제 로켓가 불발탄이네요. 야, 정말 좀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잘 그려놓으셨네요. 예, 맞습니다. 저거는 아주 그냥 예. 저 경우는 사실은 예. 어떤 면에서는 중년 남성들의 어떤 예. 비극일 수도 있어요. 네. 저희 당뇨뿐만이 아니라 네. 당뇨 있은 분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네. 한간에 고개 숙인 남자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개 숙인 네. 남자가 뭐겠어요? 네. 소위 이제 중년 남성분들이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네. 부인 샤워하는 샤워 소리가 두렵다고 얘기를 하시고 뭐 그러죠. 참 그런 시대입니다. 예. 지금 중년이 되면은 아마도 이제 성기능들이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당뇨 분들이 좀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런 거지만 이제 그래서 중년의 위기 극복이 어떤 면에서는 바로 성기능 극복이 위기 극복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케이스를 제가 이게 먼저 들어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원장님이 치료한 사례신 것 같은데요. 32세 결혼 앞둔 남자예요. 어려서부터 소아당뇨가 있고 성관계 경험은 없어요. 발기 강직도가 약하고 바로 사그라진다고 하셨고 발기장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와, 32세. 네. 젊어요. 32세 큰일 났습니다. 이런 경우. 저 경우는 이제 뭐 원장님 자제분인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결혼해야 되겠는데 네. 이제 소아당뇨인 거는 알고 있으니까 네. 원장님이신가 알 거 아니 병원 원장님이 아시니까 네. 너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그동안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제서야 이제 이실직고란 거죠. 한 번도 32이 되도록 한 번도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다 보니까. 네. 근데 막상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경우죠. 네. 수술해가지고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수술하는 게 제일 낫겠다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수술 받고 나중에 애도 낳습니다. 네. 애도 낳고 해서 잘 크고 있죠. 애도. 네. 예. 치료가 뭐 이거 상당히 하면 잘 수술하면은 되네요. 뭐 애 못 낳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네.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단지 발기되는 거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지 나머지 기능은 다 살아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수술하신 분들이 애도 낳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50대, 30대 치료 사례를 봤는데 이분들은 다 수술을 했던 네,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예, 예. 치료 방법에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성기능장애가 있다 그래도 무조건 사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네. 수술하는 케이스들은 이제 뭐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될 때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는 게 되는 거지. 수술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거에서 안 됐을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나 더 이상 가망이 없나 보다. 이걸로 끝났나 보다. 내 인생 종쳤구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데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뭐 다양한 치료 방법이 나왔어요. 지금 얘기대로 한간에 알려진 대로 먹는 약도 있겠고 지금 얘기한 뭐 주사 분이 필요할 때마다 자기 성기에다 주사를 놓으면은 약물이 유지되는 시간까지는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수술은 또 이제 반영구적으로 되는 거죠. 수술만 해놓으면 뭐 죽을 때까지 이쪽 동네는 이제 잊어먹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또 하나 이제 또 최근에 나온 건데 우리가 ED1000이라 그래가지고 이 쇠석기 우리 돌 깨는 기계죠. 그런 네. 쇠석기를 응용한 치료 방법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네. 성기부에다 그 치료를 계속 받다 보면은 일주일에 2번씩 받게 되는데 치료를 받으면 성기 속에 있는 혈관, 망가진 혈관이 재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 안 하고도 이제 성기능을 회복하는 네. 최근에 이제 작년 초에 나온 기계인데요. 네. 네, 그런 기구도 있습니다. 아프지 않습니까? 신기하네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뭐 이런 그 50견 할 때 네. 우리가 쇠석기 네. 같은 걸로 진동, 초음파 예. 진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료시키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성기부에다 밖에서 외부에서 자극을 계속 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속 안에 있는 혈관 재생인자들이 생성되면서 혈관이 재생이 돼요. 네.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 방법이요.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가네요. 맞아요. 네, 안 아프게 치료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시간 문자가 와 있는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네, 문자 확인해 보죠. 네, 3770님. 네. 현재 직장 다니는 30대 후반인데요. 그래도 아직은 젊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발기부전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발기부전 치료제를 비교해 보면서 효과 좋은 거로 찾고 있는 중인데 아무거나 사 먹어도 될지 부작용은 없을지 쉽게 결정하기도 어렵고 죽겠습니다 하면서 우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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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지금 저도 이해가 안 가는군요. 발기부전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거든요. 네,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고 약국에서 사는 건데 그냥 가서 먹을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아마 전문의약품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뭐 암시장에서도 옛날에 많이 샀고 지금 네. 보면은 뭐 화장실 같은데 공중 화장실 같은데 뭐 우편으로 네. 싸게 살 수 있다고 뭐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 다 짝퉁이죠 어떤 네. 면에서는. 예. 근데 이제 옛날엔 가격이 비쌌으니까 좀 그런데 네. 최근엔 뭐 비아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제 예. 약들이 많이 나왔죠. 특허가 끝나가지고 풀렸죠. 예, 네네. 그래서 굉장히 싸졌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서 처방전 가서 네. 받고 뭐 이런 게 좀 얼굴에 좀 뭐 네. 아무래도 창피하다고 그래요. 창피하다고 네. 그래가지고 또 아직도 그런 암시장에서 그런 짝퉁 약을 복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굉장히 그런 건 위험한 일이고 절대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사실 30대라 그러셨는데 30대에 이런 약을 먹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좀 빠른데 그렇다면 이게 원인이 뭔가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 줘야 돼요. 네. 그 약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닌지를 한번 원인을 분석해보고 네. 할 수 없이 약을 먹는다 그러면은 약 종류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해외에서 나온 약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동아제약서부터 몇몇 군데에서 이제 SK제약이라든가 중해제약에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해 갖고 나온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약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죠. 네. 자, 정리를 해보면 30대 때 발기부전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떤 약 먹는 걸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네. 그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 명이세요? 그러게요. 제가 볼 때는 핵심을 이거 짚어주세요. 사실 제가 방송에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실 이제 저런 약제들이 워낙 여기저기 뉴스에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 20대 초반에 분들이 와가지고 저런 약을 처방을 해달라고 쫓아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근데 20대 초에서 저런 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20대라든가 30대 분들은 사실은 저런 약이 해당이 안 돼야 될 거고 네. 만약 경우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해보고 네. 왜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호기심에 먹는 거는 전혀 네.
좋은 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02-318-2275, 318-227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도 고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먹는 약하고 주사 치료. 아, 이런데 효과가 없다거나 또는 먹는 약을 지금 먹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이제 수술 방법이 개발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창시자라고 하세요. 와. 예, 원장님께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 궁금합니다. 급하기도 하고요. 네, 오늘 시간은 많지 않은데 제가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원장님, 보형물 삽입 수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어떤 수술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환자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수술이라고 그러면 남자분들이 굉장히 꺼려합니다. 힘들어하고. 그렇겠죠. 예, 여성분들하고 틀려갖고 남자분들이 좀 특성이 좀 그런데 이게 뭐 치과 요즘에 임플란트 하지 않습니까? 네. 치과 임플란트, 치아 임플란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제가 이걸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거 이름을 네. 갖다 고추 임플란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추 괜찮네요. 임플란트, 예. 네. 사실 뭐 구수한데요? 예, 네. 고추 임플란트라는 게 이제 뭐냐면 사실 이런 기구를 안에 넣어주고 없다 대용품으로. 그래서 평상시에는 지금 뭐 네. 얘기되는 대로 펌프가 있고요. 예, 그렇죠. 예. 실린더도 예, 있고 무슨 그렇죠. 기계적인 건가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펌프 네. 예. 네, 자, 펌프가 있고 예. 펌프를 이제 눌러주면은 저 안에 위에 식염수 주머니라는 게 있습니다. 식염수 네. 주머니에 있는 물, 지금 그 안에 있는 물이 마우스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물이 네. 예, 네. 이 안에 있는 물이 일로 나와갖고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실린더라고 얘기해요. 네. 성기 부위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가 끝나면은 사정을 하고 성관계가 끝났으면 끝나도 사실 서 있어요. 이거는 끝난다고 죽는 게 아니라 서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여기를 건드리면은 얘가 이제 도로 여기 있는 물이 식염수가 빠져나와서 식염수 주머니로 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요새 최근에 이게 재미난 게 옛날에는 단지 이런 커졌다 작아졌다 네. 고검 작용만 했는데 아니면 요게 타입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굴곡형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팽창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굴곡형이라는 건 이제 구부러졌다 펴졌다 그 안에 용수철이 들어갔고 움직이는 건데 최근에 나온 요게 이제 신형 제대로 된 요즘 최근 나온 신형은 둘레도 같이 커져요. 영상이 나오죠. 좀 영상이 나오겠네요. 네. 예. 밑에를 예. 누르니까 예. 누르면 펌프를 저렇게 누르니까 네네. 저절로 커집니다. 예. 그랬다가 또 위에 이제 그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네.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저절로 이제 그 안에 버튼이 있는 다르네요. 네 버튼이 네. 펌프에 누르는 부위하고 버튼 부위하고 틀려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실린더에 있는 생리 식염수가 다시 이제 식염수 주머니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최근에 나온 거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한번 모형입니다. 이건 모형이니까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식염수 주머니고 이게 이제 펌프하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건 이제 재미난 게 이게 눌러주면은 원장님 조금만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럴까요? 네네. 예. 누르면 이게 둘레도 같이 커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의 한간에 뭐 소위 굵고 길게 원하시는 분들은 점점 근데 커지죠. 한 번 누르는 게 아니라 계속 누르네요. 예, 이제 이 식염수 물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발기된 모습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이 안에 있는 물이 점점 쪼그라들죠. 쏙 풀어지네요. 예. 네. 아주 재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쭉 빠져나오고. 근데 생각보다 조금 이게 볼펜 10만원가요? 들어가는 삽입되는 기구에. 굉장히 크죠. 이게 실물 크기입니다. 네. 실물 크기고 이게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게 원래는.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제 모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점점 굵고 길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평상시에는 쪼그라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바로 옆에서 보니까요. 뭐 자신감이 제가 그냥 바로바로 생기네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상담 받으면 바로 수술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원장님,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 수술 못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발기부전이 많을 텐데요. 네, 저희 병원에 제가 최고령자는 사실 84세 분. 금년 초에도 84세, 뭐 78세 뭐 이런 분들도 수술 받으시는데 왜냐면 최근에 너무 젊어지셨어요. 다 건강해지셨잖아요, 그죠? 100세 시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70대, 80대 분들이
그분들이 워낙 건강하시고 몸도 좋으시고 네. 그러시니까 아무래도 몸 건강하시고 또 네. 궁금해지는 게 또 그런 일이니까 또 그렇죠. 그렇게 되죠. 예. 예. 받으셨던 예를 환자 예를 한번 들어주셔도 좋을 것 아, 같은데요. 예, 그러죠. 네. 어제 한번 이게 예. 의심이 많아요. 예, 한번 뭐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재혼을 앞두신 분이에요. 네.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데 뒤늦게 이제 재혼을 하시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사별하고 쭉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막상 재혼하게 되니까 네. 이분이 참 그 도덕 의무감에 네. 도덕적이라 그동안 뭐 성관계를 한 번도 안 하셨던 네. 분인데 내가 기왕에 재혼을 하는데 네. 새 부인한테 이 성이라든가 네. 이런 걸 제대로 못 해준다는 건 내가 네.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네. 이분이 이제 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는 좀 영구적인 방법을 네. 택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예 수술을 받으신 네.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 사모님이 수술한 걸 알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원래는 이 파트너도 몰라요, 이 수술은. 아, 모르게. 예, 이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예, 흉터도 얘기하기 안 전까지, 났고요. 예, 네. 흉터도 없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이분이 원래부터 세셨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장 어린 분들, 그러니까 좀 나이가 좀 어리다 하시는 네. 분은 한 몇 살 정도까지 부터 시작을 할까요? 사실 28살도 아, 있었어요. 20대도. 예, 소아당뇨, 그분도 소아당뇨입니다. 아까 그분은 이제 예. 32이었지만은. 예, 그럼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수술이 가능하고요. 네, 관계는 없습니다. 당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하게 돼서 그래서 사실은 당 조절이 돼야죠.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신 당 때문에 오신 분들 중에 조절이 안 되면 조절하고 오세요라고 저희가 권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뭐 잘 아시다시피 당이 있는 분들은 상처도 잘 안 아물고 이제 네. 후유증도 있으니까 네. 당 조절 어느 정도 하면서 해야 되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발기부전을 예방하고 이 질환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예방도 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잠깐에 잘 알다시피 사실 이런 거를 경험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평소에 뭐 사실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 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중년 남성의 많은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사실 비만이죠. 비만. 배 나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만들이 만병의 근원이죠. 그게 뭐 만병의 근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성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몸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고, 네. 그 다음에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담배, 해약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제가 뭐 비뇨기과 의사가 폐암 걸리던 말던 저는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랫동네 이쪽에 쓴다 안 쓴다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그러시네요. 아무래도 네. 이제 성기능을 주로 하고 네.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환자분들한테 그 얘기해요. 네. 담배 피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담배 한 2주만 끊으시면 반은 돌아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담배 피신 분들 적어도 20년 이상 적어도 한갑 반 이상 피신 분들이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고장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한 2주만 끊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못 끊으세요, 대부분. 못 끊으시고 힘든데 그런 분들은 담배만 끊어도 좋아지고, 그래도 안 되면야 뭐 또 다른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본인이 아까도 했던 당뇨라든가 어떤 그런 대사증후군 그런 질환들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잘 조절하고 계셔야, 당뇨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관리를 잘하고 계시면 괜찮은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이제 먹는 거에 굉장히 신경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적으로 이런 합병증들이 오는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값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윤수 조성환 비뇨기과의 이윤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